자, 2020년 10월 7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GH 신소재, 그리고 국동, 그 다음에 신테카 바이오, 그리고 하나솔루션, 영화테크까지 넣어드릴게요. 여기 5종목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뭐 선정을 했다라기보다는 물어보시는 거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5종목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GH 신소재. 예전 코로나 테마주에 대해서 뭐 마스크 관련 대장주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지금 이 일봉상의 큰 흐름을 보면 월봉상에서 봐야 되겠다. 월봉상의 큰 흐름을 보면 상장했을 때 강한 슈팅을 한번 내놓고 주가를 끊임없이 눌러대다가 바닥을 확인했죠. 그죠? 이렇게 바닥을 쌍바닥을 찍고 나서 기존에 어느 정도 박스를 쳤던 구간을 강하게 뚫고 올라섰어요. 이번에 코로나 그 이슈가 불면서 비대면 그리고 뭐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그런 자리를 넘어서 강한 슈팅이 나왔고 또 상장일에 가장 큰 거래량을 동반을 했어요. 그죠? 가장 큰 거래량을 동반을 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자리는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올라왔던 몸통이 버티고 있던 자리 위에서 뭐 지지가 현재 나오고 있어요. 살포시 깨긴 했지만 항상 저는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럼 월봉의 종가도 이 자리 위로 올라와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안전하게 가는 자리가 나왔을 거였으면 요런 자리 위로 올려다 놓고 저번 달 끝났으면 더 좋을 뻔했죠. 그랬다면 이번 달 강하게 한번 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 달 장 초반 이 월봉은 어느 정도만 여기서 바로 쏟아낼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런 이 윗꼬리 단 자리에 대한 저항을 한 차례씩 혹은 이 다음 차례까지 확인을 해줄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번 달은 이해되시죠? 여기서 좀 더 강하게 쏟아내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은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쏟아낼 거면 요 자리를 넘기는 그림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맞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면 그 다음 달 시가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져요. 그 다음 달도 기술적으로 반등은 한 번 더 나올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조정을 누르고 갈 것이냐. 이해되시죠? 월봉은 일봉의 20일 정도를 압축, 주봉은 월봉의 4거래 정도를 압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봉상에 한 방 쏘고 누르고 다시 올렸다 누르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쏘고 그냥 누를 거냐 관점으로 봐야 돼요. 기술적 반등이 크면 하락도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기존의 이 양봉 자리, 이 자리를 살짝 이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한다? 지켜주는 그림이 현재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자리가 다시 한 차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1차적으로 여기 고점을 일단 확인했죠. 그쵸? 근데 이번 달 초반이기 때문에 거래량만 좀 더 붙어주면 한 번은 더 치고 올릴 거다. 7,000원에서 7,100원대까지 그런 그림까지는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밑바닥 고점에 이 윗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고,
일봉상에 와서 보더라도 딱 보면 흐름이 보여요. 자, 1차적은 상승을 했고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파동이 여기서 나오고 나머지 반 100% 150% 상승의 폭을 만들었죠. 그죠? 파동의 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쏘고 눌렀다 기술적 반등 나오고 한 번 더 누른 거거든요. 누르면서 요 자리에서 지지가 일단 나왔죠. 실제적으로 여기를 지켜주는 그림이 훨씬 더 강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한 차례 상승을 할 때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림인 건데, 일단은 그 자리를 깨고 한 번 더 내려왔어요. 1차 파동에 대한 조정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차례 뭐였다? 더 잡아 눌렀다라는 기준이에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지가 형성이 됐다라는 기준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파동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5파동에 대한 파동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요 안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거쳤다가 움직일 거냐의 관점이에요. 얘는 지금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동을 쏘고 죽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빠르게 치고 올려서 위에 있는 자리대나 요런 자리대까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죽을 거냐. 지금의 모양에서는 횡보를 오래 해주면 해줄수록 이 자리를 넘어갈 확률은 높아져요. 그게 아니라 짧은 구간 안에서 치고 올리려면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은 좀 떨어집니다. 그냥 어느 정도 쌍봉의 모양을 적당히 만들어 놓고 다시 한 차례 눌릴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오늘 제가 GH 신소재를 개인 매매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종목도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의 자리 자체는 밑으로 손절 잡을 자리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기존에 여기 저점 나왔던 요 자리에 대한 지지만 확인해 주면 돼요.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어요. 말 그대로 바닥을 잡을 때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리지 못하면 한 번 눌렀다 올라오면서 기존의 이런 저항대, 요런 저항대에서 한번 쳐맞고 누를 때 다시 5,750원 부근이나 5,700원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쌍바닥을,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상승이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차트를 찾아보면 그런 종목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지? 얘는 조금 다르고, 신일제약, 또 신일제약하고 또 차트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그림으로라도 볼 수 있죠. 하락을 해주고 바닥을 잡은 다음에 올렸다가 다시 한 차례 눌러서 지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경우처럼 그런 그림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래나 저래나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 크게 위험한 자리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눌리고 아니면 수급이 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런 그림에서는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못해도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요런 자리대까지 7,900원 혹은 8,000원 요런 자리대까지는 이 8,500원에서 7,900원 사이 때까지는 한 차례 더 파동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얘가 확률은 있다. 빠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있다. 이해되시죠? 저는 그렇게 봐요. 아직 이 종목 눌릴 만큼 많이 눌렸고, 어떻게 보면 9,000원에서 5,000원 거진 50%가 빠진 거거든요. 가격 대비했을 때 50% 정도 60% 정도 빠지면 기간 이 가격 조정 끝났고, 올라간 기간만큼 하락도 했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굳이 코스닥에 붙일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그거에 맞게끔 진행이 됐다. 그리고 파동 자체가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았고, 또 한 차례 여기서 눌렀다가 한 차례 더 올리면서 쌍봉의 흐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내려오다가 중간 한 번 올라오고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이거든요. 누른 그림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서 털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털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량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 나가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몸통에 비해서 윗꼬리가 짧아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좀 짧아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눌렀거든요. 즉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의 포인트를 잡다가 이게 실패한 거죠. 말 그대로 시장에서 이 마스크 혹은 코로나 확진자가 더 생길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한 차례 더 눌렀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기준은. 예전에 이런 차트의 그림이 핸디소프트라고 있거든요. 얘는 여기서 보시면 주가의 파동을 강하게 올려다 놓고 여기서 그냥 눌렀거든요. 누르고 나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해놓고 그 다음날 개파락 시키면서 음봉으로 밀어버렸어요. 거래량이 좀 터졌죠. 이틀 동안. 그리고 나서 주가는 하염없이 빼버렸거든요. 그죠? 요런 거는 진짜 차트에 속을 확률도 높죠. 요런 그림은. 그러면서 여기서 강하게 쏟아버리니까 장기평선 옆으로 꺾이면서 시세 자체를 못 내다가 그나마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부분인 거죠. 얘도. 그죠? 여기서 차트를 보면 이래서 월봉, 일봉, 주봉을 꼭 다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주봉상에 보면 여기에 들어왔던 물량이 여기서 다 나간 걸로 나와요. 일봉상에는 티가 그렇게 안 나더라도 주봉상이나 월봉상에서는 확연하게 눈에 들어온다.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저런 모습도 나온다. 그에 반해서 이 GH 신소재라는 종목은 크게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없다라는 건 한 차례 더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기존에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도 무난하게 안에서 있을 때 밑에서 잡아서 요런 것도 수익을 준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쵸? 18,000에 잡아서 22,000에 팔아도 20%예요. 이것저것 고생하고 뭐 하는 거나 뭐 저럴 바에는 요런 종목 찾아서 분할로 접근하셔서 수익으로 끌고 가보셔도 제가 보는 기준은 아직까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국동. 자, 이 국동이라는 종목이 정치 테마주죠? 맞나? 제가 테마를 잘 몰라서 누구 관련주인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자, 국동이라는 종목. 자, 월봉을 보면
얘는 꾸준하게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기존에 상장을 하고 강한 상승을 내면서 쌍봉을 만들고 주저앉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이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한 50에서 60% 정도 상승을 뽑아냈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기술적 반등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누르고 바닥을, 저점을 갱신해 놓은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올리면서 쌍봉을 만들고 눌렀어요. 눌렀는데 기존의 저점이 이 자리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저점이 이 자리인데, 최근에 나왔던 저점 자체가 어디예요? 이 밑바닥이 아닌 이 바닥에서 박스를 쳤던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그죠? 고점은 동일한데 저점은 살포시 올려다 놨다.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그림보다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은 모양을 그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모습이거든요. 높은 모양을 그릴 수도 있는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건데, 지금의 자리가 이 구름대예요.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말씀드리더라도 이 구름대 하단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추세적이든 장기적이든 모아가면서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대신 이제 위아래에 대한 이 폭이 굉장히 차이가 많죠. 이 자리나 이 자리 하면 위아래로 거의 계좌상 30% 이상이에요. 30% 정도 지금의 자리에서 따지고 보면 그런 자리인 거고, 어찌됐든 자, 월봉상에서 보면 크게 하락하던 추세를 벗어나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바닥에서 터졌어요. 그죠? 강하게 바닥에서 터지면서 거래량을 늘렸다 줄였다 그 다음에 늘렸다. 그러면 이 늘린 자리까지만 하면 고점을 갱신하죠. 왜? 거래량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흐름이었으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더 밀었다가 거래량이 적으니까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흐름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점차 상승을 하면서 주가의 고점을 갱신시켜 놓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번 달 거래량이 이것보다 조금 더 터져 줄 거냐, 터져 주면서 고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할 거냐, 그게 아니면 이번 달은 요 정도까지나 뭐 윗꼬리 살짝 달고 밀리든 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요런 자리 뭐 4,600원이나 혹은 좀 더 봐서 5,000원 정도까지만 올렸다가 월봉이 마감이 된다, 혹여나 마감이 된다, 요런 식으로 마감이 될 거면 거래량이 적게 터져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 달에 이것보다 거래량을 조금 더 늘리면서 한 차례 더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좀 길게 보면 6,000원까지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대신 여기서 6,000원까지 바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더 갔다가 눌러주고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갈 거냐,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월봉상으로 보면 자, 그런 그림이고, 주봉상에 보더라도 현재의 자리가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를 깨지 않아요. 그죠? 11선 타고 올라가고 있죠. 11선하고 5일선을 밑에 깔고 주가가 상승을 해요.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밀릴 수 있는 자리는 4,000원대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 좀 더 밀리면 3,800원까지도 열어둘 수는 있겠죠. 열어둘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음봉이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 이 다음 달 거래량이 안 들어오니까 이 자리 이상으로 밀지는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쵸? 그럼 그 자리가 어디? 11선 자리인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가 상승을 했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자리에서 거래량만 저번 달보다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300원 위로 이번 달 몸통을 만들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여기서 거래량만 좀 더 붙어서 이 전전 달 거래량 정도로 양만 터진다면 한 차례 더 4,700원대까지는 못해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이 위로 올려 쳐놓고 윗꼬리 달면서 몸통을 4,700원으로 만들든. 이해되시죠? 자, 주봉상에 보면 그나마 거래가 터졌던 이 자리에 대한 현재는 뭐 매물을 소화한 거예요. 여기서 한 차례 막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차례 막히는 거고, 여기선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한 차례 더 뚫고 올렸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앉은 거고, 뭐 실제적으로 이제 이 자리 위로 올라가면은 기존의 저항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6,000원 정도까지만 제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스윙으로 만약에 끌고 간다면,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그리고 일봉상의 정배열 초입으로 들어갔고요. 갔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누를 수는 있다. 누를 수는 있지만 한 번 더 쏟아내고 누를 거냐, 아니면 눌렀다가 다시 올라올 거냐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돼요. 얘가 그러니까 결론적인 거는 여기서 미친듯이 막 6,000원, 7,000원, 8,000원 넘어서 갈 수 있는 대시세의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차례는 더 눌러야 된다. 왜?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평선이 이제 밑으로 깔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누르면서 이평 트위스트 좀 끄고 밑에 있는 단기평선에서 잡아주면 그때 올라오면서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상승이 나오겠죠. 그때는 뭐 다시 한 차례 쌍봉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쌍봉을. 얘는 흐름 자체가 그랬으니까. 꾸준한 흐름을 만들어 왔던 종목이니까. 이해되시죠?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자, 흐름을 보면 기존의 상승을 한번 내놓고 주가를 눌렀단 말이에요. 이 고점 상단까지. 그리고 위아래 매수 매도가 나왔던 자리까지 한 차례 누르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하고 다시 한 차례 누른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죠. 이 고점의 상단 부분. 내려오면서 한번 눌렀던 부분. 그러면 상승했던 부분. 요런 자리까지 올라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고점을 한 차례 높였을 때 요 자리까지 높이고 다시 눌릴 때 자리가 어디예요? 하락했다가 올라는 왔지만 여기 막히는 자리가 있죠. 여기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뽑아내고 다시 눌리는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예요. 요 자리예요. 고점 위에서 계속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추세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올려다 놓으면서 고점을 꾸준하게 갱신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고점을 갱신해야 그 다음 또 누를 때 이런 윗자리에서 파동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올려다 놨는데 고점을 갱신 못하고 내려올 때 다시 또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안 나온다, 깨진다, 그러면 뭐한다? 지금 이런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뭐한다? 깨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차트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여기 그림하고 똑같죠. 고점 갱신, 고점 갱신, 고점 갱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내려올 때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지지가 안 나오면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한 차례 눌러버리죠. 그러나 다시 또 올려다 놨잖아, 얘는. 그죠? 차트를 볼 때도 위에서 꽂아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서 깔려서 올라가는 정배열이더라도 한 차례 눌렀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눌렀다가.
그리고 나서 올려놨는데 고점 갱신을 못했죠. 못하니까 한 차례 더 누르는 거예요. 한 차례 더 누르는 거예요. 누르더라도 이제 이런 밑에 자리가 아니라 이제 이런 자리에서 지지만 나오면 그래도 한 번에 더 파동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죠, 얘도. 그런 기준으로 이 국동이라는 종목도 지켜보시면 돼요. 사실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1,000원에서 5,000원이면 500%가 오른 거예요. 500%가. 그죠?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거는 500%가 올라온 거예요. 500%가 올라왔지만 아직 이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 대신 한 차례 더 누를 수는 있다. 그 누르는 자리가 4,000원 초반이든 아니면 3,850원이든 이 자리 중에 하나는 더 한번 눌러줄 수는 있다. 3,800원까지 볼게요. 기존의 모양을 만들었던 자리에 여기까지 3,600원까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러네요. 3,700원 정도까지 나오네요. 한 번 더.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어요. 누를 수는 있어도 이 추세가 꺾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지지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더 큰 파동을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얘는 지금에서야 파동을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주봉상에서도 파동이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게 세 개가 여기서 끝일 거냐? 아니면 이 파동 중에 1파, 2파, 3파 나오고 4파 나오고 이제 5파 한 번 더 나올 거냐?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점이 두 개란 말이에요. 이거는 고점으로 보기가 애매하니까 자리 자체가. 왜? 이 폭이 짧으니까 1파보다 적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3파라고 보고 그럼 4파에 대한 조정을 보고 마지막 한 번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죠? 주봉상에 보더라도 모양새가 그렇게 나오죠. 월봉상은 티가 안 나겠지만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으로 보실 수 있는 모습이에요. 좀 높고 위험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흐름, 추세에 따라서 그 추세가 깨지지만 않는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들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기준이에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분이라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4,200원이 정말 단기적인 손절자리인 거고 4,200원 4,200원이 깨지면 이 단기적인 추세가 한번 꺾이는 거거든요. 종가상 이 자리가 깨지면 단기적인 추세는 꺾이는 거지만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4,000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만약에 4,000원까지 밀린다 그러면 얘는 그냥 당분간은 이 안에서 박스 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할 때까지? 이 밑에 있는 이 평이 위로 올라올 때까지. 그게 아니라 이 4,220원 위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위로 올린다. 못해도 4,700원 혹은 5,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신테카바이오. 자, 신테카바이오 월봉 기준으로는 어차피 이번 달 월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뭘 얘기하고 말고 할 자리의 모양은 아니에요. 월봉상에는 어차피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올 거냐의 관점인 거고 저번 달 거래량이 꽤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큰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 다음 달 거래량을 죽이면서 고점을 갱신하게 되면 이 다음 달은 뭐다?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기준인 거고. 근데 이번 달이 아직 15거래일? 15거래일은 아니고
15일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보긴 힘든 자리고, 그럼 주봉상에 보더라도 주봉상에도 아직은 애매한 자리고, 일봉상에 보면 일단 1차적인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해준 다음에 이 바닥, 이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저점을 올려가면서 고점을 한 번 높여놨더니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가 빵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몸통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몸통하고 윗꼬리의 길이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런 그림으로 봐도 되는 거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이 기준을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없다 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고점이 조금씩 낮아져요. 고점 크게 만들고 거래가 안 터지니까 거래량을 죽이면서, 거래량을 죽이니까, 그리고 시가가 갭으로 뜨면서 이 몸통을 감싸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주가를 한번 눌렀단 말이에요. 그죠? 좀 애매한 모양인 거죠. 내일 하루 여기서 갭을 띄워놓고 고점을 강하게 한번 올리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뭐한다?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뭐가 이래나 저래나 하더라도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34,900원. 근데 이 자리를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어요. 누를 수는 있다. 누를 수 있더라도 웬만하면 얘는 33,000원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길게 보는 추세든 뭐하든 간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38,000원. 거래가 여기서 상한가 나오면서 밑꼬리를 살짝 달았다라는 건 이 자리가 일단 지지를 할 수 있는 지지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38,000원. 이 자리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고, 거기에 여유 있게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여기서 지지가 한번 나오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해도 35,000원인 거고, 웬만하면 38,000원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뭐한다?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오늘 거래가 어제보다 적게 터졌으니까 저점도 동일하게 잡아놨죠.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했어요.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의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저점을 혹여나 테스트를 하면 뭐한다? 깨고 내려앉는다. 그러면 이제 5일선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아니면 다시 한 차례 누르면서 이 38,000원대까지 한 번 더 찍고 밑꼬리 달면서 반등을 해줄 거냐의 기준이에요. 지금의 모양은. 그리고 분봉상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 바닥에 대한 확인은 여기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47,000원 했고, 그 다음에 이래나 저래나 추세를 위로 올리면서 고점도 일단 한 단계 올려다 놨어요. 그죠? 한 단계 올려다 놓으면서 여기 음봉 고점이 나왔던 이런 자리대 부근까지 올려다 놨다가 윗꼬리 달고 좀 밀렸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고점, 만약에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면서 고점이 나온다면 뭐 해야 된다? 무조건 15,200원 이 자리, 15,300원 할게요. 그냥 이 자리를 뭐 해야 된다? 한 차례는 무조건 뚫고 나와야 된다는 거야. 뚫고 나오고 눌리더라도 눌려야 그래도 한 번 더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 이 다음에 거래가 들어왔는데 윗꼬리가 요 정도 달고 말더라. 근데 밑에서 좀 지지 나와. 근데 수급은 안 들어와. 그럼 횡보해? 그럼 뭐한다? 한 차례 누른다. 한 차례 누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런 높은 자리에서는 고점 갱신을 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고점을 만약에 넘긴다면 이제 이 자리죠. 이 자리 넘어서는지 46,700원 넘어서는지만 확인하시고, 이 자리를 몸통으로만 넘어서 올라선다면 뭐한다? 고점을 또 한 번 갱신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에서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위냐 아래냐.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 자리에 기고 있는 자리. 어떻게 보면 좀 흐름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포스코 ICT라는 종목도 뭔가 이슈가 있나봐요. 얘는 꾸준하게 그래도 우상향하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럼 요런 자리에서는 얘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9,000원대까지 한 번 더 쏴줄 확률이 있죠. 그리고 얘는 지금 장기 평선을 한 차례 올려놓고 밑으로 깨고 내려가질 않아요. 그죠? 이 자리를 중심값으로 기존에도 잡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말씀드릴 때 이 자리에서도 고점을 넘기는지 꼭 확인해라. 고점을 무조건 한 번은 넘겨놔야 된다. 넘겨놔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고점을 높였어요. 높이고 나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온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면서 슬금슬금 올라간단 말이에요. 양음양음 패턴 나오면서 슬금슬금 올라가죠. 요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뭔가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가 들어오면 빵 하고 나와요. 여기서 다시 요런 차트가 하나 더 나오고 나서 뭐한다? 죽는다. 요런 그림이죠. 지금 요런 그림이에요. 지금 포스코 ICT가 상승을 해놓고 거래량 죽이면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건 뭔가 기대할 만한, 그러니까 뭐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재료가 하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그러니까 위로 올리면서 지금 물량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다. 대신 뭐 해야 된다? 올라올 때 이 추세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고점도 슬금슬금 몸통이 올라가면서 이 몸통에 맞게끔 고점이 한 번 더 갱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7,400원을 한 번은 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일이든 혹은 다음 주 월요일이든 때려주면서 흐름을 만들어야 한 차례 쏟아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가 그런 것처럼 신테카바이오도 그런 모습이에요. 내일 종가가 47,900원을 넘기면 정지를 안 해요. 그럼 좋은 거죠. 정지된다고 해서 다들 뭐 걱정하고 단일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 오늘 털어야지, 대부분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정지하고 단일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앉아서 코 푸는 자리거든요. 두 개는 진짜 앉아서 코 푸는 거예요. 단일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차트 그냥 30분마다 거래하는데 빠졌네? 그러면 사면 되는 거고, 올랐네? 그럼 팔면 되는 거고. 차트 안 봐요. 전 종목 되게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많은 종목들을 일일이 다 하나씩 클릭해 보면서 그 분봉을 다 보고 있진 않아요. 그냥 수급이 들어오냐 혹은 수급이 빠져나가냐에만 그 차트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래 정지나 단일가로 들어가면 땡큐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땡큐인 거예요. 그리고 거래 정제나 단일가를 들어간다라는 건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 핫하거나 상폐될 위험이거나, 회사가 넉넉지 않고 못 미디우니까 거래소에서 니네 30분 거래해, 니네 장난치지 말고 30분 거래해 라고 그 회사에 내려서 30분마다 거래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거래 정지가 됐다가 오랜 기간 거래 정지가 됐다가 다시 재상장하거나 하면서 그렇게 안 좋거나 혹은 지금의 시장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거래 정지를 먹고 단일가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근에 단일가 들어간 종목 보여드릴까요? 한일진공.
흐름 좋죠. 이제 얘는 단일가 풀리면 슈팅이 한번 나오고 죽든, 얘가 지금 4거래일 동안 3거래인가 4거래일 동안 계속 단일가로 상승을 해놨기 때문에 얘는 거래가 풀리면 그때 주저앉을 확률이 높아요. 대신 단일가 동안은 몇 프로를 먹은 거야 이거? 3%, 18%, 11%, 앉아서 50% 먹은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뭐 KPM테크 얘네들 조정받을 때, 텔콘 조정받을 때 한이진공은 뭐 했다? 앉아서 코 풀었다. 응. 오르면 오른 거 구경하고 있다가 혹은 조정이 크게 나온다. 그럼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단일가 풀린다. 그럼 팔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면 시테카바이오라는 종목도 거래정지에 들어가면 땡큐인 거죠. 땡큐인 거죠. 하루 거래정지 먹으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기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 거래를 못했으니까 그 다음날 강하게 한번 갭이 뜨는 확률이 높아요. 왜? 하루 동안 거래가 안 됐으니까 관심이 쏠린단 말이야. 오늘 저거 다시 상장하는데 어쩔까? 그래서 대부분 거래 정지를 먹고 나면 그 다음날 갭 떠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휴마시스 쭉 가다가 거래 정지 먹고 다음날 갭 뜨고, 그죠? 요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면 얘는 가면 좋은 거죠. 못 가면 뭐 약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 가면 이제 얘도 이제 끝물이구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안 가면 뭐다? 끝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아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고점을 높여놨으면 내일 한 번 더 위로 올라갑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를 그게 아닌 자리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의 자리에서는 위 아니면 아래로 방향을 잡을 거다. 대신 밑으로는 어디 꼭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고, 위로는 쏘게 되면 이 자리 넘겨야 된다라는 거고, 아까 그 몸통 4만 얼마였냐? 그 자리에서 넘어서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라. 46,700원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신규 매수로 뭐 이런 종목을 안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얘도 지금 파동이 두 번이에요. 일 파 나오고 2파 나오고 지금 3파가 나온 거예요. 3파가. 그죠? 3파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 3파에서 1파, 2파, 3파, 4파, 이게 기술적 반등, 4파의 기술적 반등 나오고 눌렀다가 갈 거냐, 아니면 그냥 4파가 나왔고 이제 5파가 진행 중이냐의 기준이에요.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지만 여기서 꼬라박을 자리는 아닌 것처럼 확인이 된다. 대신 갭 자리는 일단 위아래로 메꾸긴 했으니까 지켜줄 자리만 지켜주면 옆으로 좀 기더라도 한 번 더 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하나솔루션. 자, 하나솔루션이 태양광인가요? 풍력인가요? 자, 태양광 그린 누딜 쪽이네요. 자, 보세요. 일단 월봉상에 보면 하나솔루션을 보면요, 태양광하고 수소예요. 하나솔루션을 보면 이 쌍봉을 찍은 그림이에요. 월봉상에. 그쵸? 쌍봉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월봉상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즉 원래는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자리가 나와야 되는 그림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눌러서 죽어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시가가 형성이 될 때 이 실제적으로 요 자리가 저번 달 종가 자리인 거고,
그 자리 위에서 이 중간값 정도죠. 이 중간값에서 시가 형성을 하고 나서 일단 뭔 이슈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위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제 일봉이나 주봉으로 보면 그림이 나오겠지만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한 차례 더 올라올 수는 있어요.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이날의 거래량을 상응할 만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한 52,300원 위로 치고 올릴 확률은 이번 달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뜬금없이 거래량을 이렇게 빵 터트리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모양이 하나의 매집의 그림이 나와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신고가를 위로 그러니까 57,000원을 뚫고 넘어서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 얘는 이슈가 살아있겠죠. 왜? 국가 정책이니까. 그죠? 그린 뉴딜로 문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할 사업인 거고 해년마다 얼마를 투자할 사업인 거고 최소 3년에서 5년은 끌고 갈 국가 정책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올려다 놓고 한 5개월, 6개월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한 차례 뭐한다? 쏟아내면서 신고가를 가려고 모양을 만들어 놓는 그림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 개인적인 내피셜일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기준인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많이 갔던 게 뭐냐? 이런 자 보세요. 이 JNK 히터라는 종목이거든요. 2018년에 이 수소차 시대가 열릴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슈팅이 강하게 났죠. 슈팅이 강하게 놓고 요 자리 요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을 쉬었어요. 1년 쉬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죠? 이 자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눌렀다가 저점을 깨지 않으니까 한 차례 더 슈팅을 내놓고 지금 얘도 어차피 그린 누들로 올맞아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림이죠. 모양새가. 큰 뭐라 그럴까요? 세부적인 모양은 다르지만 큰 틀로 봤을 때 거래량 터트리면서 음봉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치고 올리면서 윗꼬리 잡아먹으러 가는 그림. 그죠? 얘는 이제 거래량이 크게 안 나오면 9,200원, 300원대에서는 한번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죠. 만원을 못 넘길 확률도 아직은 있는 거예요. 이번 달은. 또 다음 달을 노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그린 누딜이 이번 년에 끝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차트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고 지금의 모양에서는 위아래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고 그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44,000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겠죠. 이런 밴드 매매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 중간값은 뭐였다? 탈환했다. 지수 따라서 가나 보네요. 지수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네. 코스피 모양하고. 탈환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자 48,000원대까지 이 다음에 또 올라올 확률이 높다. 세부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46,000원대 46,000원 뚫으면 48,000원 48,000원 뚫고 지지하면 5만원 이해되시죠? 이런 대형주 뭐 대형주라고 할 수 있나?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2, 3만원 넘어가면 2, 3만원 넘어가면 뭐 대형주라고 볼 수 있죠. 요런 차트의 그림은 밴드 매매로 따져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안 물어보셔도 돼요. 밴드 매매에 맞춰가지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보기 편하겠죠? 여기서 한 차례 밀리면 요 자리 41,600원을 지지하는지 확인해라. 그죠? 중간값 부분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을 때 어디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죠. 중간과 하단의
중간에 중간값. 그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이 자리의 중간값을 재보면 오늘의 고점이에요. 오늘 고점 조금 못해네. 이 자리. 그럼 내일 44,800원 위로 올라서면 46,000원까지는 한번 쏘겠구나. 그 부분까지는 46,000원 넘어서 지지하면 난 좀 세부적으로 볼래. 난 한 푼이라도 수익을 날려먹기 싫어. 그러면 또 여기 중간권 그거 보면 그럼 47,000원까지 한번 더 가겠구나. 47,000원 뚫으면 48,000원까지 가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얘는 추세적으로 반전으로 넘어가려면 46,500원 위로 올라타야 돼요. 몸통이. 여기 맞고 요런 그림으로 또 밀리면 다음 주 흐름을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이 자리 지켜주는지.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림이에요. 뭐 단계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42,500원에서 41,500원 여기서 또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더라도 주봉상에 보더라도 파동 크게 나오고 하락 나왔고 또 한 번 나왔고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올려놓고 누를 거냐. A파 나왔으니까 지금 B파 구간인데 B파의 끝이냐 하나 더 올려놓고 끝날 거냐, 조정이 여기까지 다시 나올 거냐, 아니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 짧은 패턴이 나올 거냐.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쳐 밀리고 내려갈 거였으면 뭐 이렇게 내려갔겠죠. 이렇게 내려갔겠죠 뭐. 자, 여기서도 보시면 눈에 보이시죠? 파동 하나 나오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이제 마지막 파동이 나오는데 고점 갱신을 못하면 뭐한다? 주저앉는다. 그러면서 뭐 내리 꽂았죠. 저런 그림만 글쎄요, 저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런 그림만 안 나와주면 돼요. 같은 흐름을 반복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냐 의 기준인 거죠. 그러면 웬만하면 지금의 모양에서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횡보해주다가 나중에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상응하는 거래량이 한 번 더 출현해주는 모습이 나옴으로써 그때 다시 한 차례 큰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파동이 되게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영화테크. 자, 수소차 관련주죠. 수소차 관련주고 실제적으로 수소차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매출 형성, 그러니까 매출이 맞겠네요. 물품을 팔아서 이 수소차 이슈로 계약이 된 회사가 이 영화테크 말고는 없어요. 뭐 JNK 히터, 뭐 유니크, EM코리아, 뭐 미코는 뭐 바이오로 가니까 빼고 뭐 그런 애들 보더라도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알고 있고, 그나마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이 이 수소 충전소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확연하게 매출이든 뭐든 그런 게 나오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제 뭐 어느 정도 분위기 배면서 뭐 지금 진단키트들처럼 어디랑 뭐 계약을 했다 뭐 그런 공시가 나중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 회사다,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으로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고, 이 영화테크는 수소차에 대한
이 섹터의 후발주자로 들어왔지만 얘는 현대 기업인가에 얘는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 넥소였나요? 넥소 지금 수소차가 있죠? 그런 것처럼 얘는 지금 납품이 되는 기업인 게 실체가 있는 기업이에요. 실체가 있는 기업이니까 얘가 강하게 상승을 뽑아내야 되는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얘는 수소차 섹터에 뒤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매집이 안 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주가를 누르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수소차들 뭐 EM코리아 비슷하게 빠지긴 했어요. 뭐 니콜라 뭐 거진 얘기 나오면서 실체 없는 애들이죠. 사실 걔네들은 그냥 이슈 메이커죠. 그래서 현대 쪽에 그렇게 손을 많이 내밀었죠. 기술 제휴를 좀 하자. 왜? 자기네들은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알맹이를 채워야 되는데 그 알맹이 중에 이 현대라는 기업이 전기차는 밀리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밀리지만 수소차는 중국 그 다음이 우리 한국이거든요.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이 필요했던 거고 그런 걸 아는 현대에서는 당연히 노 하는 거고. 왜? 우리가 아쉬울 게 없는데 니들하고 왜 협업을 하냐? 니네들이 이제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 우리는 최소 20년 30년 된 기업인데 왜 우리가 니네한테 그런 기술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니네보다 대기업인데? 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결국은 그게 부러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뭐 빈 껍데기는 소리만 요란하니까 이제 시장에 이제 알려진 거죠. 그러면서 뭐 니콜라 회장도 사퇴해버리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 하락하기 전에 저 지들 뱃속은 다 불렸죠. 주식수 늘려놓고 아무튼 기타 등등 다 하긴 했는데 언젠간 또 올라올 거예요. 니콜라도 이래나 저래나 수수차 기업이 니콜라 말고는 없기 때문에 거기도. 자 아무튼 뭐 다 비슷하게 하락을 했지만 영화테크는 아직 크게 올라오는 그림도 없어요. 왜? 여기서 좀 강하게 터진 그림으로 나왔으니까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시가가 형성이 됐는데 위로 올라가는 그림은 3%, 밑으로 빠지면서 10%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요때보다 훨씬 많이 터졌어요. 즉 주식이라는 건 유통 물량이 있으면 이 유통 물량이 100주다. 그러면 이 100주가 공중에 분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100주를 다 들고 있어요. 말 그대로 비어있는 유통 물량이 없어요. 주식이라는 거. 누군가 다 들고 있고 얘가 만약에 다음날 거래를 하는데 나 한 주도 못 팔아. 얘가 유통 물량 다 들고 있다고 치고 한 주도 못 팔아. 그러면 그 다음날은 거래가 시작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시작이 되더라도 거래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왜? 얘가 안 파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 넘치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기 올리는데 요만큼의 거래량을 동반을 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누군가는 계속 팔고 누군가는 계속 강하게 사 오면서 위아래 롤링을 하면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날 갭 떠놓고 강하게 뽑아내면서 거래량을 적게 터놓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어요. 위로 올라간 건 3%, 밑으로 빠진 건 마이너스 10%.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군가는 주구장창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3%로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질 수는 없다. 즉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을 많이 밀었다. 그러면 이 9시부터 3시 반까지 엄청나게 위아래 롤링을 했던지 뭐 했던지 하면서 주가가 내려앉았다라는 거죠. 누군가 매수매도를 하면. 즉 여기서 빠져나간 사람이 100명이라면 여기서 산 사람이 10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명수로 따지지 말고 여기서 여기까지 판 주식이 100주라면 여기서 산 수도 100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100주를 10명이 10주씩 해서 팔았다면 이 100주가 한 명이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명이 판 거를 20명이 받았을 수도 있고, 30명이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뭐 100명이 받았을 수도 있죠. 한 주씩. 그죠? 그런 개념인 거죠. 누가 받았는진 몰라요. 누가 받았는진 모르지만 주가를 눌러놓고 거래량을 터트리고 그 다음 날도 개파락을 시키면서 한 차례 더 눌렀죠. 누르면서 꾸준하게 쳐 눌러놨어요. 눌렀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았던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 14,500원. 즉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 그럼 누군가 여기서 기어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을 확률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기서 진짜 다 먹고 튀고 그거를 모조리 개인이 받았다면, 그냥 우리 같은 개미들이 받았다면 주가를 내려놓고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혀버리면 된다고. 주저앉혀버리면 된다고요. 즉 추세를 그냥 꺾어서 내려앉혀버리는 거죠. 그냥 끝난 주식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냥 너 끝 다 털고 나갔어 우리.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다 추세를 꺾은 다음에 기존의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횡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량을 모으고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죠. 그럼 뭐 한 차례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대신 옆으로 횡보도 할 확률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한다? 한 차례 쏘아 올릴 거다. 결국엔 이 자리가 뭐다? 매집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림이에요. 얘는 테마가 살아있고 그 테마가 좀 시간이 걸릴지언정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강하게 달긴 했지만 이래나 저래나 추세를 만들죠. 추세를 만들잖아요. 밑바닥에서 바닥 잡고 원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던 게 뭐지? 어떻게 보면 얘랑 차트도 비슷하네. 윗꼬리 돌리고 이렇게 쌍봉처럼 찍고 그 다음 윗꼬리 뭐 그냥 달든 말든, 여기도 윗꼬리 강하게 달았네. 달고 여기서 거래량이 더 터졌으니까 이 위까지 올라오는 거지만 요런 그림처럼 영아테크의 모습을 보면 크게 별 차이는 없어요. 그죠? 대신 이제 이 신고가 위에 있는 고점을 넘겼냐 못 넘겼냐 차이인 거지. 그죠? 모양은 그게 별 차이가 없어요. 요런 거 하나 있고 또 뭐 있지? 글쎄요. 생각나는 게 없네. 생각나는 게 없네요. 제가 그래서 똥멍청이가 돼가지고 하도 이것저것 많이 보다 보니까 한 번 보고 나면 꼭 까먹더라고요. 뭐 어찌 됐든 자, 지금의 그림이 크게 나쁘진 않다. 대신 한 가지 여기서 꼭 중요하게 봐야 될 자리는 뭐냐, 일단 이 기존의 하단에 있는 고점에 대해서 오늘 하긴 했어요. 거래가 별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대신 이번 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 차례 넘길 것이다. 이게 최근에 나왔던 이번 달의 고점 16,400원 위로는 한 번 더 올라올 것이다. 대신 올라올 때 기존의 거래량이 터졌던 요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런 자리를 넘어서는지를 체크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8,300원, 그 다음이 19,300원. 웬만하면 이번 달 19,30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눌릴 확률이 아직까진 뭐하다? 다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기기 위해선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야 된다. 그럴 만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보다 여기가 거래량이 적게 터졌는데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밑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주가를 올려놓고 여기를 못 찍을 거면 어설프게 거래 좀 줄여놓고 올려놓고 이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한 방 빵 하고 올려주면 금상첨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조금 뭐야 멈췄어? 어 조금 스윙 개념으로 좀 길게 끌고 가보셔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16,000 아까 500원 정도 말씀드렸죠? 1차적인 그 자리 위로 올라타면 그 위로 이제 먹을 자리가 하나씩 보이잖아요. 17,500원 넘기면 18,500원 그 다음은 2만원 정도 그 다음 뭐 이런 자리까지 그죠? 뭐 분봉상에 보면 첫 봉에서 그냥 거래량이 빵 터졌구나.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졌네요. 요 자리에서 밀리면서 빵 터졌다는 건 누군가 물량을 굉장히 크게 던졌다라는 개념인 거면 누군가 여기서 굉장히 큰 그 물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받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 윗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죠. 그죠? 굳이 여기까지 내릴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 멈추고 올라가고 있을까? 그죠?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차트도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심리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나도 개미지만 그 주포의 입장에서 고민도 해보는 거고 전 왜 이 차트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였을까? 왜 얘는 여기서 누를 것 같은데 내려갈 것 같은데 왜 얘는 오를까? 얘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왜 누를까? 라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고 그 시나리오가 틀리다면 과감하게 손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손절 자리는 짧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손절하면 되는 거고 시나리오 말 그대로 작가가 시나리오 써서 PD한테 넘겨줬는데 야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하자 라면 그 중간중간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큰 틀은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도 잘 대응하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세요, 기봉님은? 왜 우는 거야? 뭘 또? 라닉스? 라닉스 뭐 잘 가고 있잖아요, 자유주행? 라닉스 잘 갔는데 뭘 물어봐 이거? 갭으로 쫙 줄 올렸는데 여기서 신고가 종목은 뭐 굳이 물어보고 말 종목이 아닌데. 라닉스 눈에 보이시죠? 이 추세 깨지면 그냥 여기까지. 11,000원 이탈하면 단기 손절해라. 11,000원 이탈하면 단기 손절해라. 11,000원 이탈하면 만원대 혹은 9,900원까지는 한번 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는 좀 애매하네. 거진 다 왔는데
14,000원 부근 13,000원에서 14,000원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세요. 이거 어디까지 갈 줄 알고 글쎄 조금 애매하긴 하네. 일단 추세가 꺾이면 당연히 털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다시 일단 급등 추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00원이 큰 손절자리인데 웬만하면은 11,700원 이 자리를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탈을 하더라도 그 다음날은 다시 올려다 놔야 된다. 올려다 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갈 자리가 13,500원에서 15,000원 사이까지는 열려있다.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뭐해라? 정리해라. 자율주행 테마가 계속 뭐 테슬라가 이번 달 말인가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보여준다고 하는 말은 있는데 어차피 이번 달 해봤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시세가 나올 때 되면 딱 그렇다고 해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꼬라박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약간 흔들흔들 하다가 고점을 만들어 놓고 흔들흔들 하다가 요런 데서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주저앉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저앉히거든요. 얘는 지금 올라가는 각도가 너무 세게 올라가는 자리라 여기서 한 차례 올라가고 눌렀다가 하면서 다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자리를 잡아야 좀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때까지 자율주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